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사람 발길보다 바람이 더 자주 드나드는 곳에 쑥 굽는 총각 백돌이가 살고 있었소. 이른 새벽부터 피어나는 숯가마의 희뿌연 연기는 새벽녘 산안개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총각은 뜨거운 숯가마 앞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렸고 그의 어머니는 병약한 몸을 이끌고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백돌이 어미 기침하며 백돌아, 불 조절 잘해야 한다. 숯은 성질이 급해도 사람은 급하면 안 된다. 내 아비도 그랬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봐야 한다고. 백돌이 부채질하며 땀을 닦는다. 알았습니다 어무이. 걱정 마이소. 오늘 숯은 꼭 상등으로 구울 깁니다. 어무이 약값도 벌고. 겨울뗄감도 넉넉하게 마련해야지요. 배운 건 없었으나 거짓을 모르는 사내. 사람 눈을 피하지 않는 고든 눈빛. 가진 것이라곤 건강한 몸뚱이와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뿐이었소.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지요. 마을 노인 백돌이 그 총각 말이야. 가난해도 마음 많은 양반이라니까. 마을 노인 그려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아?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아주 지극해. 그날은 유난히 해가 좋았소. 잘 구운 상등품 숯을 가득 짊어진 백돌이는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 새 옷 한 벌 사들일 생각에 한양으로 향했지요. 수많은 인파와 웅장한 기와집들이 늘어선 한양은 산골 총각에게 그저 눈부신 다른 세상이었소. 목적지는 한양의 내로라 하는 명문가 윤치 겸 정승댁. 궁궐에도 납품할 만큼 귀한 숯이었기에 대감댁에서도 그의 숯을 찾았지요. 백돌이가 힘겹게 숯자루를 메고 걸어간다. 길을 헤매다 고요한 대감댁 안채 근처로 들어선다. 백돌이 혼잣말,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아이고, 여긴 어디고 대문은 어디에 숨었노. 아까 그 돌쇠라는 양반은 이리만 오라더니. 그때 대감댁 안채담 너머에서 맑고 고운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여러 여인들의 제잘거리는 소리도 함께 들린다. 복래 아씨, 이제 그만 웃으시지요? 그러다 배꼽 빠지시겠어요? 가녀린 웃음소리. 허어, 너도 참 그리 말하니 더 웃음이 나는구나. 백돌이 웃음소리에 홀린 듯 담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때마침 살랑이는 봄바람이 불어와 담장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가지를 흔들고 그 사이로 언뜻 사람의 그림자가 스친다. 월선이 꽃을 보고 웃는 모습이 잠시 보이다가 바람에 흐트러진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린다. 그때였소. 총각의 인생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 짧은 찰나였으나 그의 눈에 비친 모습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강렬한 잔상으로 남았지요. 백돌이 숨을 멎듯 숫자루를 내려놓고 멍하니 담장 위를 응시한다. 저건 사람이 아니고 달 아이가 아니 선녀인가? 눈을 뗄 수 없었소. 마치 뜨거운 숯불에 손을 넣은 것처럼 아픈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담 너머의 환영에 홀려버렸지요. 그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돌쇠의 다급한 부름을 듣고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백돌이는 간신히 숯을 팔고 어머니의 약재를 구해 다시 산골로 돌아왔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의 백돌이가 아니었지요. 매일 밤잠을 설치고 밥을 삼키지 못했으며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는 날이 늘어갔소. 그의 눈빛은 마치 꺼져가는 숯불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백돌이 방에 불이 꺼지지 않고 백돌이는 잠 못 이루고 앉아있다. 백돌이 어미 걱정스러운 얼굴로 백돌이 방 문을 연다. 돌아, 밥 식는다. 오늘도 한 숟갈밖에 못 먹었잖느냐? 대체 어디가 아픈 것이냐? 열은 없는데? 어무이 사람이 저리 고울 수 있습니까? 꿈인지 생신지 달이 땅으로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총각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밥을 삼키지 못했소. 꿈엔 달빛 아래 그 얼굴이 아련히 떠오르고 눈을 뜨면 가슴이 쥐어짜지는 듯 아팠지요.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에 속이 타들어갔고 이름 모를 상사병의 아들이 시름시름 앓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숯을 굽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숯가마의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마음에 매일 밤을 뒤척였습니다. 아들의 병색이 날로 깊어지자 백돌이 어미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소. 그러다 문득 마을 어귀에 사는 몰락한 양반 최만식 선비가 떠올랐지요. 비록 가세는 기울었으나 세상 이치에 밝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최 선비의 초가집 문을 두드렸소. 최만식 선비의 초라하지만 정갈한 초가집. 백돌이 어미 기침하며 간절한 목소리로 선비님 소천한 이 어미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내 자식이 병이 났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무슨 병인지 알 수가 없어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최 선비 담뱃대를 길게 빼물고 연기를 내뿜으며 백돌이 어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본다. 병은 병인데 약으로 고칠 병은 아니요.
백돌이 어미의 안타까운 얼굴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짓는다. 아마도 불치의 상사병일게요. 젊은 총각이 어찌 그리 깊은 마음에 불을 지폈는지 최선비 속으로 능청스러운 웃음, 흥미로운 표정, 이건 약방에선 절대 고칠 수 없는 아주 제대로 된 인연병이구먼. 담뱃대를 다시 입에 물며 깊은 생각에 잠긴다. 그의 눈빛에 번뜩이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간다. 최선비는 백돌이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 병을 고칠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며 묘안을 내놓았소. 그것은 바로 세상을 뒤집을 만한 거짓말이었지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 아들에게 말을 전했지만 우직한 백돌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백돌이가 지쳐 앉아있고 최선비가 그 앞에 마주 앉아있다. 최선비 백돌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네, 이대로 시름시름 앓다 죽을 생각 말고 내 말대로 한번 속여보세.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의 이목을 속여 자네의 진심을 보여주자는 걸세. 백돌이 힘없이 고개를 젓는다. 선비님 소위는 평생 거짓말이란 것을 해본 적이 없심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시길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했심다. 아무리 죽을 지경이라 한들 거짓말은 못합니다. 최선비 피식 웃으며 담뱃대를 내려놓는다. 허나 진심을 살리기 위한 거짓은 죄가 아니지. 자네의 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방편이 될 걸세. 백돌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세상 사라는 게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엉뚱한 말이 진실을 밝히기도 하는 법. 최선비 진지한 얼굴로 백돌이에게 속삭인다. 대감댁 대문 앞에 가서 소리치게. 내 아내를 돌려달라. 그 한마디면 된다. 결국 백돌이는 최선비의 말을 따르기로 했소. 죽을 힘을 다해 한양으로 향했고 윤치겸 정승댁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외침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대감댁을 뒤흔들었고 순식간에 한양 바닥에 소문이 퍼져나갔지요. 수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웅성거린다. 백돌이가 초췌한 몰골로 대문 앞에서 울부짖는다. 백돌이 핏발선 눈으로 대문을 노려보며 목이 터져라 울부짖음 내 마누라 내놔라. 꿈에서 약조한 인연이다. 어찌 그리 사람을 기만하고 내 아내를 감쪽같이 숨길 수 있단 말인가? 돌쇠 대문 안에서 황급히 뛰어나와 백돌이에게 달려든다. 이보시오들. 이 미친 놈 하나가 정승댁 앞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소. 저리 비켜요. 당장 물러서지 못할까? 군중 아니 저 총각 말 좀 들어보게. 군중 정승댁에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야? 정승이 문 밖으로 나왔소. 백돌이의 뻔뻔스러운 거짓말에 정승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목숨처럼 여기는 그에게 이러한 소동은 치욕스러운 일이었지요. 윤대감 위험 있는 목소리로 호통친다. 이놈. 무엄하게도 정승댁 앞에서 무어라 짓거리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내 가문을 더럽히는 줄 아느냐? 당장 끌어내라. 백돌이 윤대감의 위압감에도 불구하고 눈을 피하지 않는다. 대감. 소인 비록 미천한 신분이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을 어찌 외면하시나이까? 내 아내를 돌려주시오. 백돌이의 억지스러운 주장은 대감댁 안채까지 전해졌소. 월선 아씨는 처음엔 어처구니 없다는 듯 웃었으나 몸종 복례의 말을 듣고는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총각이 꿈에서 약조한 인연이라고 말한 부분이 마치 월선 아씨가 꾸었던 꿈과 겹쳤기 때문이지요. 월선과 복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월선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자수를 놓고 있다. 복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조심스럽게 속삭인다. 아씨밖에 그 미친 총각 말이 꼭 아씨께서 며칠 전 꾸셨던 꿈 이야기와 같더이다. 달밤에 낯선 사내와 만나 어쩌고 저쩌고. 월선 자수를 놓던 손을 멈추고 복례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얼굴에 미묘한 표정이 스쳐 지나간다. 그만 말해라. 애써 침착한 척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어찌 천한 숲 굽는 총각의 말이 내 꿈과 같을 수 있겠느냐? 월선은 애써 부정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시 같은 꿈을 꾸었지요. 담장 밖에서 울부짖던 총각의 모습이 꿈속의 사내와 겹쳐 보였고 그의 외침이 귓가에 맴돌아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소. 그녀의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혼란과 호기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윤대감은 백돌이를 끌어내라 명했지만 총각은 끈질기게 버텼소. 수많은 백성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작정 쫓아내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지요. 윤대감은 고심 끝에 총각의 진심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대감댁 마당에 온갖 굳은 일을 시키며 그의 끈기를 시험하기 시작했지요. 윤대감 매서운 눈빛으로 백돌이를 내려다본다. 네가 정말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 주장한다면 그 진심을 땀으로 증명해라. 내 너에게 일을 시킬 터이니
하루도 빠짐없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면 그때 가서 내 말을 다시 들어주마. 허나 단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우거나 도망친다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 것이다. 백돌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예 대감. 하늘이 무너져도 도망가지 않겠으심더.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시키는 모든 일을 다 하겠으심더. 그날부터 백돌이의 혹독한 시험이 시작되었소. 장작을 패고 샘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무거운 가마를 옮기는 등 대감댁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했지요. 손은 터지고 발은 부르텄으며 등은 휘고 허리는 쑤셨지만 총각은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소. 오직 월선 아씨의 얼굴을 떠올리며 묵묵히 땀을 흘렸습니다. 매일 밤 몰래 찾아오는 최선비의 격려와 어머니의 기도만이 그를 지탱해 주었지요. 시간이 흘러 한 계절이 바뀌고 백돌이는 여전히 대감댁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소. 그의 우직한 모습은 굳게 닫혔던 윤대감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지요. 특히 정부인 김씨는 총각의 진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윤대감과 정부인 김씨가 마주 앉아있다. 월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중 정부인 김씨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여보 아직도 저 아이의 마음이 거짓이라 생각하시나이까? 한겨울 맹추위에도 한여름 땡볕에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묵묵히 맡은 일을 하는 저 아이를 보십시오. 저는 저 아이가 거짓을 말할 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이의 눈빛에는 오직 월선을 향한 진심만이 담겨 있사옵니다. 윤대감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저 아이는 숲 굽는 천한 총각이고 월선은 사대부가의 귀한 딸이요. 신분의 벽을 어찌 무너뜨린단 말이오? 가문의 명예는 어찌하고? 정부인 김씨 사랑의 신분이 무슨 소용이겠사옵니까? 월선이 저 아이를 마음에 품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 아니겠나이까? 오히려 저 아이의 끈기와 우직함이 월선의 짝으로는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월선의 꿈에 나타난 인연이라면 저리 애쓰는 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일 것입니다. 정부인의 간절한 설득에 윤대감은 깊은 고민에 빠졌소. 가문의 명예와 딸의 행복 사이에서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고뇌했지요. 결국 다음날 아침 윤대감은 큰 결심을 하고 백돌이를 불러들였습니다. 백돌이는 윤대감 앞에 섰소. 어느새 그의 초라한 옷차림과 거친 손에서는 숯 냄새 대신 묵묵히 흘린 땀방울의 향기가 나는 듯 했지요. 윤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결국 백돌이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정부인 김씨와 월선 아씨의 간절한 눈빛도 그의 마음을 움직였으리라. 윤대감 백돌이를 마주보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네가 정말 월선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 마음이 진실로 변치 않을 것이라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마. 허나 네가 천한 신분으로 내 딸과 혼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네가 내 딸의 짝이 되려면 그에 합당한 인물로 거듭나야 한다.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며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어엿한 사대부의 기상을 갖추어라. 그리하여 네가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다면 그때 내 딸을 너에게 주마. 그리하여 쑥 굽던 총각은 윤대감 댁에 들어가 글을 배우고 학문을 익히기 시작했소. 낮에는 대감 댁의 굳은 일을 하며 몸을 단련했고 밤에는 등잔불 아래 밤새도록 책을 읽었지요. 타고난 우직함과 월선을 향한 지극한 마음은 그를 놀라운 속도로 성장시켰습니다. 최선비는 그의 든든한 스승이 되어주었고 월선은 그림자처럼 그를 응원하며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지요. 백돌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윤대감을 바라본다. 이내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힌다. 대감마님 소인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 은혜 잊지 않겠으심더. 하늘의 맹세코 시키는 모든 것을 이룰 것이고 평생 아씨만을 바라보며 살겠으심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친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백돌이는 더 이상 무지한 쑥 굽는 총각이 아니었소. 그는 뛰어난 학식과 올곧은 품성을 갖춘 어엿한 선비가 되었으며 대감의 추천으로 벼슬길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늘이 맺어준 인연의 결실을 맺는 날이 찾아왔지요. 화려한 혼례식. 백돌이가 의젓한 모습으로 월선과 마주 서 있다. 월선은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수줍게 웃고 있다. 윤대감과 정부인 김씨는 흐뭇한 미소를 짓고 백돌이 어미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린다. 최선비는 팔짱을 끼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거짓으로 시작한 인연이었지만 그 끝은 누구보다 진실된 사랑이었고 신분의 담장은 높았으나 두 사람의 마음은 그 담장을 넘어섰소. 그리하여 쑥 굽던 총각은 어엿한 벼슬아치가 되어 정승의 딸과 백년 가약을 맺었으니 이 어찌 기이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소이까?